금고기와 할아버지 푸시킨. 푸른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진흙만 묻어 나왔어요.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자 이번에는 바다풀만 걸려 나왔어요. 세 번째로 그물을 던지자 이번에는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 나왔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금물고기였어요. 할아버지, 절 다시 푸른 바다에 놓아주세요. 제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걸 모두 들어드릴게요. 금물고기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놓아주지. 할아버지는 금물고기를 놓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가거라, 금물고기야. 푸른 바다로 가서 마음껏 뛰놀거라.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금물고기였어. 그런데 그 금물고기가 원하는 걸 모두 들어줄 테니 푸른 바다에 다시 놓아달라는 거요. 그래서 그냥 푸른 바다에 놓아주었지. 그러자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바보 멍청이에요? 집에 물통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빨리 가서 새 물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푸른 바다로 갔습니다. 금고기야,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할아버지가 금고기를 부르자 곧 금물고기가 할아버지 앞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히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새 물통을 갖고 싶다는구나. 그러자 금물고기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집에 가시면 새 물통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말로 할머니 곁에 새 물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할아버지에게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멍텅구리 영감탱이야. 고작 물통 하나를 달라고 하다니 물통이 무슨 큰 돈이 된다고. 다시 물고기에 가서 절을 하고 새 집을 달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다시 푸른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약간 흐려져 있었습니다. 금고기야,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할아버지가 금고기를 부르자 물고기가 할아버지에게 헤엄쳐 나왔습니다. 금고기야, 날 불쌍히 여겨다오. 한 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주렴. 할머니가 새 집을 갖고 싶단다. 금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편안히 집으로 가세요, 할아버지. 집 한 채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낡은 오두막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와집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창가 의자에 앉아서 째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멍텅구리 바보 할아범. 집만 있으면 뭘 해요? 부자가 돼야지.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잣집 명문가의 마님이 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또 푸른 바다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는 요란스럽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금고기야,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할아버지가 금물고기를 부르자 물고기가 할아버지에게 헤엄쳐 나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금고기야, 금고기야, 날 불쌍히 여겨다오.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물고기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제는 어부의 아내가 아닌 부잣집 명문 가문의 마나님이 되고 싶단다. 금물고기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시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대골 같은 저택이 우뚝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값비싼 흑담비 고급 재킷을 입고 머리엔 금은실로 짠 두건을 쓰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매달고 손에는 금빛 보석 반지를 끼고 발에는 붉은 구두를 신고 저택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는 성실한 하인들이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하인들을 때리며 하인들의 앞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마나님. 보아하니 이제야 만족하시는 것 같구려. 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당장 마곡간으로 가버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호통을 치며 마곡간에서 일이나 하라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지루해. 이젠 부잣집 마나님도 실증이 나요. 당장 물고기에게 가서 절을 하고 부탁해. 난 부잣집 명문가의 마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왕이 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할망구, 정말 미쳤어?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며 왕국 전체를 비웃음거리로 여기다니. 할머니는 더욱더 성을 내며 할아버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천한 뱃놈이 감히 명문가의 마나님이 나와 말싸움을 하려는 거야? 냉큼 바다로 가거라. 지금 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가리라. 할아버지는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파도가 출렁출렁 소용돌이 쳤어요. 금고기야, 금고기야, 할머니의 소원이다. 할아버지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금고기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금고기가 할아버지에게 헤엄쳐 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할아버지가 물고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금고기야, 날 불쌍히 여겨다오. 할머니가 이제는 마나님도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왕이 되고 싶단다. 슬퍼하지 마시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잘 될 거예요. 할머니는 여왕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돌아와 보니 저택이 있던 자리에 으리으리한 궁전이 서 있었어요. 궁전 안에서 왕관을 쓴 할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귀족과 대귀족들이 호화로운 식탁으로 몰려와 앉았고 할머니에게 시중을 들며 진귀한 포도주를 따랐고 할머니는 입가심으로 그림과 문양이 찍힌 당밀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변에는 어깨에 작은 도끼를 맨 무시무시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발밑에 엎드려 말했어요. 잘 있었소, 무서운 여왕이시오. 이젠 만족하시겠죠? 저 무례한 놈을 당장 내쫓아라. 대귀족과 귀족들이 다가와서 턱을 꾹꾹 찌르며 할아버지를 내쫓았고 문가에 있던 경호원이 달려와서 도끼로 할아버지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무식한 늙은이, 저 무식쟁이가 앞으로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교훈을 얻었겠지? 이렇게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조정의 신하들을 보냈고 신하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서 할머니에게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다시 바다로 가서 물고기에게 절을 하고 말하라. 이제 난 여왕도 실증이 난다. 넓은 바다의 여왕이 되고 싶다. 내가 넓고 큰 바다에서 살 수 있고
금물고기가 내 옆에서 시중을 들게끔 난 바다의 지배자가 되고 싶단다. 할아버지는 감히 거역할 수가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금물고기가 할아버지 앞에 헤엄쳐 나왔어요. 할아버지, 뭐가 또 필요하신가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금물고기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금고기야, 금고기야, 날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저주받을 할망구를 어쩔 수가 있겠니? 이제 할망구는 여왕이 아닌 바다의 지배자 용왕이 되고 싶다는구나. 넓고 큰 바다에 살면서 널 옆에 두고 내 시중을 받겠다는구나. 금고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꼬리로 수면을 찰싹 때리고는 깊은 바다로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지만 금고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궁전은 간데없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할머니가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는데 할머니 앞에는 망가진 물통이 놓여 있었어요.